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여행을 떠날 나소은 선생님이에요. 더 쉽고 더 신나는 수학 지금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과 이번 시간은 3단원 덧셈과 뺄셈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과 받아 내림이 있는 뺄셈을 만나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의 학습의 내용 소개해 볼게요. 자, 오늘의 마술쇼 쇼쇼! 여기 사탕이 23개, 초콜릿이 39개 있습니다. 사탕이 23개, 초콜릿이 39개. 사탕과 초콜릿을 합하면 저요! 모두 62개인데요. 아직 아니구나. 문제는 지금부터 62개에서 초콜릿 23개가 짜잔 사라지면 모자에 남은 사탕과 초콜릿은 모두 몇 개일까요? 저요! 오, 꼭꼭이 답을 벌써 아는 걸까요? 잠시만요. 계산 좀 해보고. 그러니까 62에서 23을 빼면 그러니까 2에서 3을 못 빼니까 땡! 야, 조금만 기다려줘. 풀 수 있다니까. 계산하지 않아도 답이 바로 나올 수 있거든. 정말? 정말이죠. 덧셈식과 뺄셈식의 관계만 알면 계산하지 않아도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답니다.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우선은요, 바둑돌을 가지고 쉬운 예를 만나보도록 해요. 여기 흰색 바둑돌 4개와 검은색 바둑돌 6개가 있습니다. 바둑돌이 모두 몇 개일까요? 이때 우리는 4 더하기 6은 10과 같습니다 라고 하여 바둑돌이 모두 10개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흰색 바둑돌의 수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검은색 바둑돌을 덜어내 볼까요? 그러니까 흰색 바둑돌 4개가 남는군요.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뺄셈식이 만들어집니다. 10 빼기 6은 4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검은색 바둑돌의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흰색 바둑돌을 덜어내 볼까요? 이번에는요, 검은색 바둑돌이 6개가 남네요. 이것을 식으로 10 빼기 4는 6과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덧셈식을 뺄셈식으로 나타내 봤네요. 바둑돌을 이용해서 덧셈식 하나에서 뺄셈식 2개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거 기억하면서 우리는 두 자릿수를 이용하여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여기 보세요. 덧셈식을 뺄셈식으로 나타낸다. 그런데 주어진 수직선을 보니까 23에다가 39만큼을 더하여 그 전체가 62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를 덧셈식으로 표현하면 23 더하기 39는 62와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수에 다른 수를 더하였더니 전체 수가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뺄셈식으로 바꿔 표현을 하면 전체에서 한 수를 빼면 다른 수가 되고 전체에서 다른 수를 빼면 한 수가 나오더라. 이와 같이 덧셈식 하나에서 뺄셈식 2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덧셈과 뺄셈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뺄셈식을 덧셈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수직선을 보세요. 전체가 32예요. 그런데 거기서 17만큼을 빼주었더니 15가 남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뺄셈식으로 나타내면 32 빼기 17은 15와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뺄셈식을 우리는 덧셈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15를 한 수, 17을 다른 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수에 다른 수를 더하면 전체가 되는 것이고 다른 수에 한 수를 더하여도 역시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뺄셈식을 덧셈식으로도 나타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역시 덧셈과 뺄셈의 관계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요, 네모의 값은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게요. 배웠던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선 내용을 보세요. 구슬이 6개가 있었는데 몇 개를 받았더니 구슬이 모두 8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받은 구슬이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몇 개를 받았을까 모르니까 이런 경우 바로 네모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 보면 네모의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해요. 6에다가 네모를 더하면 8이 되는구나. 6 더하기 네모는 8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관계를 보면요. 한 수에 다른 수를 더하면 전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걸 뺄셈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전체에서 한 수를 빼면 바로 다른 수가 나오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8에서 6을 빼면 2가 되는 거예요. 네모는 그러니까 2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게 뭔가요? 덧셈과 뺄셈의 관계라는 거. 이것을 이용해서 네모의 값을 구하였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볼 거예요. 이번에도 네모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문장을 보세요. 구슬 10개 중에서 몇 개를 잃어버렸더니 구슬이 6개가 되었습니다. 몇 개를 잃어버렸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것을 네모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구슬은 몇 개일까요? 이것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네모를 사용해서 식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10 빼기 네모는 6과 같습니다. 라고요. 그렇다면 이때 네모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10에서 한 수를 빼면 다른 수가 된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10에서 다른 수를 빼면 바로 이 한 수가 나오게 되더라. 그러므로 네모는 4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이용해서 네모의 값을 구해준 거랍니다. 그러면 이런 기초 개념을 살펴보았으니 우리 문제 한번 도전해 볼까요? 우리 교재 교과서 내용학습 문항 9번을 볼까요? 25, 83, 58이 적혀있는 수카드 3장을 사용해서 덧셈식과 뺄셈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럼 세 수를 볼까요? 25, 83, 58, 이 중에 가장 큰 수는 83입니다. 덧셈식을 만들 때에는 25 더하기 58은 83과 같습니다. 라고 만들 수 있겠죠. 또 하나 58 더하기 25는 83과 같습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뺄셈식을 만들 때에는 전체, 여기서 83이 전체란 말이에요. 따라서 83 빼기 25는 58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 83 빼기 58은 25와 같습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답니다. 덧셈식과 뺄셈식을 만들어 보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관계를 활용해서 다음 문제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이 문제는 어떤 수에서 37을 빼었더니 23이 되었대요. 어떤 수를 네모로 하여 식을 만들고 어떤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어떤 수는 우리가 모르는 수입니다. 따라서 그 수를 네모라 하여 여기서 37을 뺐더니 23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활용하면 두 수를 더해야 네모를 구할 수 있겠죠. 37에 23을 더하면 60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수는 6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 덧셈식과 뺄셈식의 관계를 잘 알 수 있겠죠? 사탕과 초콜릿을 더하면 23 더하기 39는
62니까 62에서 23을 빼면 39. 그러니까 남은 사탕과 초콜릿은 39개야. 맞지? 오, 제법인데.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덧셈식과 뺄셈식의 관계를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구나. 자, 그럼 다음 마술 쇼쇼쇼. 잠깐만! 이제 그 사탕과 초콜릿 줘야지. 아직 마술쇼가 안 끝났는데. 맞췄으면 선물을 줘야지. 아, 참. 나는 오늘의 수학 요리사. 이번 시간 재료를 알아볼까요? 짜잔! 바로 이런 계산식입니다. 이 계산식을 넣고 저으면 바른 계산의 순서가 표시된 요리가 나온대요. 넣어볼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저어보도록 하자고요. 왼쪽으로 휘휘, 오른쪽으로 빙빙. 맛있는 냄새. 오늘의 요리 완성! 그럼 이 요리를 한번 담아볼게요. 와, 정말 맛있는 요리가 완성됐어요. 그런데 계산 순서는 왜 이렇게 표시된 걸까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8 더하기 4 빼기 7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바둑돌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바둑돌이 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4개를 더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더해 보았더니 바둑돌이 모두 12개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7개만큼을 빼볼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만큼을 빼주세요. 바둑돌은 5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 더하기 4 빼기 7은 5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되냐고요? 4에서 7을 뺀 것과 8을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군요. 그럼 이것도 바둑돌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바둑돌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개를 뺄 수 있나요? 아니요, 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요, 8에다 4를 더하면 12, 그리고 7을 빼니까 5. 따라서 계산한 값은 5입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세수의 계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았죠? 그렇다면 우리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내용을 보세요. 세수의 계산을 해볼 건데요. 세수의 덧셈, 뺄셈은 어디서부터 차례로 계산해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15 더하기 26 더하기 17을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차례차례 계산하여 15에 26을 더하면 41이고 거기에 17을 더하여 58이 되었다. 세로로 계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을 하여 그 값을 구할 수 있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이번에는요, 31 빼기 15 빼기 11입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하냐고요? 자, 세수의 덧셈 뺄셈은 어디에서부터? 그렇죠.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 계산의 순서를 잘 기억해 두세요. 31에서 15를 먼저 빼고 그럼 16이 되죠. 이어서 11을 빼면 5가 되더라.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을 하여 그 값을 구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요, 이런 예를 한번 또 볼 거예요. 세수의 덧셈과 뺄셈이 같이 있는 계산 방법.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24 더하기 17 빼기 23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더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빼기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렇게 덧셈과 뺄셈이 같이 있을 때에는 어디서부터?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두 수를 더해주고 이어서 23만큼을 빼주는 거죠.
세로로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수를 더한 값에서 23만큼을 빼서 18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더하기 빼기가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42 빼기 15 더하기 12입니다. 더하기부터 하냐고요? 아니에요. 덧셈과 뺄셈이 같이 있는 계산은요, 그 계산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빼고 더하는 순서를 거쳐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세수의 계산을 할 때는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한번 도전해봐요. 주어진 문제를 볼게요. 계산이 옳으면 동그라미표, 옳지 않으면 X표를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선 1번을 보면 52 빼기 18 빼기 3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경우는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34가 되고 3을 빼니까 31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뒤에 수를 먼저 계산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달라진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그 계산은 옳지 않다. X표 해주세요. 2번의 경우는 45 더하기 15 빼기 9입니다. 이런 경우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하세요. 두 수를 더하면 60, 거기에서 9를 빼니까 51, 계산이 바르게 되었네요. 따라서 동그라미표에서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수의 계산 방법을 살펴보는 문제였죠. 그럼 이번에는요. 자, 다음 문제로 세모가 12일 때 별의 값을 구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세모 자리에 12를 넣습니다. 12에 12를 더하니까 24, 동그라미가 24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28 빼기 24 더하기 16을 계산해 볼 건데요.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을 합니다. 빼서 4가 되고 더하면 20이 되는 것이로구나. 따라서 20,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별의 값은 20임을 알 수 있네요. 이렇게 문제도 모두 해결했으니까 배운 내용 정리해 볼까요? 덧셈식과 뺄셈식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이용하여 네모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수의 덧셈과 뺄셈은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합니다. 잘 알아요.